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오늘 24일입니다. 겨울치고는 날이 그렇게 많이 춥지 않습니다. 겨울이 지금 이 정도 되면은 날이 쌀쌀해야 되는데, 환경 파괴로 인해서 기상 이변이 생겨서, 날씨도, 그렇게 춥지 않고,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지금의 경기가 안 좋잖아요. 내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 수가 인구 대비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다. 그 많다는 거는 너무 자영업소들이 뭐 음식점이라든가 뭐 전문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커피점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영업소라고 하잖아요. 그런 숫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인구 대비 비교해서. 너무 많다는 거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것은 폐업을 하게 되지요. 그게 이제 먹이 사슬에 의한 경쟁의 개체수가 조정된다는 얘기예요.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경쟁 체제에서 먹고 사는 경쟁에서 지고 망하면서 자율적으로 그 자영업사 개체수가 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하자면 동물의 세계에서 먹이 사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생기면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너무 많다 그러면은 치열한 경쟁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먹고 사는 먹이 사슬입니다. 먹이 사슬에서 지면은 폐업을 하게 돼요. 그게 동물의 세계에서 말하자면은 먹이 사슬에 의한 개체수가 자연으로 감소되는 현상이다. 인간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비교를 하면 쉽게. 자영업자가 너무 많으니까, 먹고 사는 경쟁이 치열해서 거기서 이제 지는 사람은, 망해서 폐업을 하고 그만둡니다. 그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의 경쟁에서, 먹이 사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개체수가 조정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자율적인 자영업자 개체수의 조정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타율적으로 법 제도를 통해서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거리 제한을 두둔다든가 식당이 여기 생겼으면은 100m 안에는 식당 다시 못해 이런 거리 제한을 둔다든가 해서 행정적인 통제를 위해서 타율적으로 영업소를 구조조정을 해서 개체수를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도 조금 전에 전자에서 얘기했듯이 타율적으로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영업을 하려면 해. 무조건 신고를 해서 음식점, 편의점, 뭔점, 부동산점, 미용점, 뭔점 해서 떡집이고 뭐고 다 해서 하려면 해.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워라. 먹고 살기 위해서 싸워라. 그게 이제 경쟁의 먹이 사슬이다. 거기서 지면은 폐업해가지고 자영업자 수가 자동적으로 개체수가 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동물의 세계, 사자, 호랑이 세계에서 먹이 사슬하고 똑같습니다. 개체수가 줍니다. 사자, 호랑이가 많이 잡아먹고 그러면은 동물 세계에서 동물의 숫자가 딱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딱 알맞게 되잖아요. 사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에 의해서 먹이 사슬입니다. 경쟁 먹이 사슬에서 지면은 나고자예요. 살아남는 거는 또 승자고. 그렇게 해서 개체수를 조정한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영업 개수를 조절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의 그냥 놔두기는 영업자 개체수를 자율적으로 그 경쟁 체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영업수 개수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타율적으로 법제도를 통해서 영업자 개수를 조정해야 된다. 너무 그 영업자 개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가난한 그 영업자들이 양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식당을 한다든가, 빚을 내서 미용실 한다든가, 빚을 내서 부동산 가게를 얻는다든가, 빚을 내서 편의점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종류 많잖아요. 수십 가지가. 그렇게 하면 가난한 그 영업자 수를 많이 만들게 된다는 얘기, 양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자영업자, 영업자 수가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그 영세 자영업자가 한때 국가에서 뭐 저리융자를 해준다, 지원을 해준다.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똑같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의 그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환경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환경 때문에 뭐이든 장사가 안 돼요. 지금 밖에 나가면은 저기 가게 임대 가게 내놓는 날 광고가 쫙 붙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 서울이든 경기도든 시골이든 빚더미에 올라앉은 부실 자영업자들이 양산 점점 많아져 가지고 그게 점점 많아되면은 결국은 국가에도 부도가 생길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가정 붕괴가 되잖아요. 가정에서 집안 식구들끼리 자영업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개 혼자서 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 경제가 붕괴되면은 국가 경제도 붕괴됩니다. 가정 경제가 곧 그 국가 경제의 그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겁니다. 국가 경제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가정 경제, 그다음에 조그마한 공장, 중견기업, 대기업, 뭐 이렇게 돼서 국가 경제를 형성하잖아요. 그 국가 경제를 형성하는 최소 단위가 가정 경제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미시 경제에서부터 거시 경제로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다. 계단, 그라데이션으로 올라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내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그 부실 아주 극빈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부실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아서 양산하는 극한 시대에 도달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가 지금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주머니가 얇아지니까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죠. 그렇지만 경기 좋았을 때는 뭐 물가도 안정되고 그다음에 돈도 잘 벌고 하니까 예식하자 뭐 하자 해서 망창 쓰니까 장사가 잘 되죠. 그러니까 그게 경기가 왜 이렇게 나빠졌느냐. 저번 시간도 다시 또 얘기를 하지만은 환경 파괴가 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이제 요즘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불경기 때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이 나쁘면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집에 기둥뿌리가 다 빠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저거 살았지만은 그때는 정말로 살기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병원에도 자주 안 갑니다.
병원에도 자주 안 가요. 솔직히 말하지. 요즘에는 툭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조금만 해도.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그 1950년대, 60년대 살았는데, 저 강원도 강릉시 그 구정면이라는 그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개울가 건너집이라고, 위천리 집이라고, 저 성산면 위천리에서 제가 구정면 건강리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거 살았는데 바로 제가 우리 집이 윗집이고 아랫집인데, 아랫집에 이 여자가, 남자가 일찍 죽고 혼자 사는 여자가 노랑병이 걸렸어요. 얼굴이 노래지면서 오줌도 노랗게 나와가지고 황달병이 걸렸다는 건 간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그 돈이 꽤 있습니다. 그 시골에는 땅을 가지고 그 집의 가정에 부자다, 가난하다, 그렇게 판결하는 시대였는데, 그때 그 집이 땅이 한 2,000평, 3,000평 정도 였어요. 알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 안 가요. 현금이 없잖아요. 땅을 팔아서 병원에는 안 갑니다.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안 가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 햇빛이 건강에 좋다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그 햇빛 목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한자로 일광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일자, 빛광자, 목욕할 욕자입니다. 그러니까 햇빛 목욕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진다. 우리가 바람 목욕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진다. 아이고, 나 이제 방 안에 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바람 좀 쐬고 올게. 그게 풍욕입니다. 바람 풍자, 목욕할 욕자입니다. 바람 쐰다.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쐰니다. 이런 속으로. 바람 쐬면은 혈액순환이 왕성해집니다. 그 풍욕이에요. 그래서 이 옷 같은 경우에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심하지요. 그래서 따뜻하면서도 공기가 잘 통하는 그런 옷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보온성이라고 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야 됩니다. 따뜻하긴 따뜻한데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답답해서 못 삽니다. 폐암이 걸려서 죽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호흡 곤란이 온다는 얘기죠. 의류와 건강에 대해서 내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옷들 또 만들 때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옛날 쉽게 얘기하면은 배틀에다가 실을 뽑아가지고 뭐 삼배라든가 누에 실을 뽑아가지고 가로 세로로 이렇게 엮어서 별을 짜잖아요. 그래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 건강이 좋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화학 섬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 가루라는 게 있습니다. 밀가루하고 똑같아요. 면 가루입니다. 면 가루. 그래가지고 그게 완전 면 100%다 이래가지고 팔죠.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거 확 뿌려놓고 본드하고 섞어가지고 얇게 펴니다. 그러면 딱 붙어서 아주 정말로 단단한 천이 원단이 됩니다. 그걸 갖다 부직포예요. 조금 전에 배틀로 갔다가 짠 것은 유직포라고 합니다. 유직포. 그러니까 방적포라고 그래요. 방적포. 배틀을 이용해서 기계를 갖다가 실을 일일이 빼서 이렇게 짜 맞춰서 옷을 만든다. 그걸 갖다가 유직포라고 합니다. 유직포. 그러니까 짠다는 얘기예요. 배틀로. 그렇지만 부직포라는 거는 아니불자 써가지고 짜지 않는다. 그냥 본드를 갖다 붙였다. 산업용, 의료용 본드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옷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입으면은 본드가 몸에 다 묻을 거 아니에요. 좋을 리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부직포가 싸잖아요. 인건비가 싸게 드니까 쌉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부직포고 뭐고 유직포고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한 가지라도 아는 사람이 이 불경기에 건강이 완전히 망가지면은 모든 것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더 어렵다. 지금 살기가 없고 돈도 없는데 건강까지 나빠지면은 완전히 타락하는 겁니다.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나락. 제가 조금이라도 알면은 그런 거 그렇구나. 부적포가 그 본드를 갖다가 그 면 가루를 본드에다가 확 뿌려서 천을 만드는구나. 결국은 붙여서 만드는구나. 그게 이제 본드라는 게 사람들의 그게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그런 게 싸다고 해서 입잖아요. 이것도 그 이제 팔 때는 거기다 브랜드에다가 완전 면 100% 이렇게 이제 써놓지요. 그래고는 이제 배틀로 짠 거는 뭐 패브릭이라든가 이렇게 써놓고 영어로 써놓으니 잘 모르지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우지 못하면은 판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옷을 하나 사더라도 판단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정치를 하는데, 내가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하는데 누구를 뽑아야 하느냐. 이 판단력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더 판단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배워야 되고, 아는 게 곧 건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저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리고 시집 장가를 또 잘 가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워라밸 하잖아요. 워크 라이브 밸런스를 잘 맞춰서 적당히 일을 하고 적당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집장가를 잘못 가가지고 돈을 잘 못 버는 신랑, 또 만날 쌈질하고 서로 사이가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살게 되면은 건강이 나빠지고 수명도 단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성격도 괜찮고 무리하지 않고 워라밸을 잘 할 수 있는 직장,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돈 잘 버는 사람하고 과로를 하지 않고 적절하게 놀면서 휴식도 하고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철학자고 사주팔자를 보는 명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배우자를 잘 맞는 것이 자기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아무 사람이나, 사람은 똑같으니까 아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맞추면서 고치면서 살면 되지 않느냐. 사람은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옛날 성인들이. 절대로 사람은 고쳐지지 않아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잘못되면 고치고 두들겨서 쓰면 반듯하게 조화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 같은 거는 고쳤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거 갖다가 천성이라고 그럽니다. 천성은 개도 못 준다. 그 얘기예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변한다고 해봐. 저 사람 개가천선해가지고 완전히 변해서 하는 것은 수양을 해서 자기가 많이 배우고 이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근신하는 겁니다. 요즘에 내가 이 정치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은 너무 무절적 자기 자신의 근신 관리, 그다음에 자기 가족 근신 관리 이런 걸 너무 못해가지고 수사 과정에서 별의별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미리 내가 높은 자리,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서 별의별 짓을 해도 나중에 나중에 임기를 마치고 해도 아무 탈이 없을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은 뒤탈을 생각해 가지고 자기 자신도 관리를 해야 되고 가족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만일에 무슨 잘못한 일이 생겨서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별의별 것이 다 판도라 상자처럼 계속 불거져 나옵니다. 그러네 국민들도 보면 야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도 멀리하게 되고 절연하게 되고 그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않고 손잡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미리미리 훗날을 생각해서 혹시라도 뒤탈이 났을 때 너무 근신을 하나 하지 않아 가지고 별의별 사건이 다 터져서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아니면은 같은 정치인들끼리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형편이 없구나 이렇게 되면은 구제할 수가 없어요. 절연을 하게 됩니다. 손절을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기 자신이 뒤탈을 대비를 못해서 관리를 못해서 너무 수사 과정에서 너무 판도라 상자처럼 엄청나게 사상 최대 수사 사건들이 여러 가지 들통이 났다.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의 말 한마디라도 거들고 옹호를 하고 같이 협조를 하려 하겠어요.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도 그래요.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제 얘기가 우스운 얘기인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뭐 처음에 초혼을 한다, 재혼을 한다, 삼혼을 한다, 사혼을 한다, 여러 가지 한다고 해도 잘못하면은 큰 고생이라는 얘기지요. 안 그래요? 마음고생이 다른 것보다 제일 힘들어요. 배우자 중에서 성격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돈은 많은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50도 못 살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니까. 그래서 어떤 여자는 돈은 뭐 억만장자인데 나이가 80된 영감이 20대 여성한테 그 빌딩을 뭐 100억짜리 빌딩을 하나 사줄 테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다와 해서 빌딩을 미리 변호사를 입회하에서 계약서를 썼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살아주면은 이제 본인 것이 되는 것이고 살아주지 않고 살다가 달아나면은 못 준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계약 20년 계약을 했는데 3년도 못 살고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정말로 성격 때문에 같이 살지 못하겠다. 3년을 살았는데 더 살다 보면 그 100억짜리 빌딩을 갖는 것보다 사람이 먼저 죽게 생겼다 해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인데 그 사주팔자를 보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도 좀 있어야 되는데 직업도 과로하는 직업을 가진 그 배우자를 얻으면 골치 아픕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 혼자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너는 그냥 살림살이 하고 놀러 다니고 적당하게 집에 살림하고 과로는 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렇지만은 살다 보면 형편이 빠득하게 되면은 여자도 맞벌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둘 다 과로하게 돼요. 남편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맞벌이 하자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도 형편이 나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건강이 나빠지지요. 돈보다 우선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얻는데 그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성격, 그 다음에 경제력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직업 이렇게 중요한 거 한 겁니다.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이제 직장에 다닐 때는 마누라 보고 같이 도와달라고 직장에 같이 데리고 가서 일을 같이 시키고 그렇게 하진 못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남편이 뭐 회사를 운영한다, 자영업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마누라도 같이 와가지고 부사장을 해가지고 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감독도 좀 하고 좀 사업을 해라 이래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과로를 하게 돼요. 과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얻을 때 직업을 잘 노후 대책도 되고 과로를 하지 않고 워라밸 그 일과 휴식 밸런스가 그 워라 밸런스가 딱 잘 형성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이 자기 건강과 가족 건강을 위해서 최대의 키포인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공무원 잘 나가던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 하면은 그날로부터 무직자잖아요. 무직자입니다. 저도 서울교통공사에 다니던 때는 봉급도 많아서 참 가정을 잘 꾸리고 마누라도 과로를 안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은 집 사람도 마누라도 그런 얘기예요. 나는 당신 때문에 쭉 싸게 죽도록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무릎도 빵빵하고 아픈 데가 없어. 그러면서 나보고 고맙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식당을 하는데 가족끼리 같이 하자. 그러면은 만날 서서 거기서 하다 보면은 나 무릎이 아프고 과로해가지고 죽겠어. 뭐 이제 떡집을 하고 뭐 슈퍼마켓도 했는데 맨날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 보니까 이 무릎이 다 나갔어. 근데 50도 안 돼가지고 인공관절을 해야 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왜 이렇게 시켰나? 네가 즐겨서 했지. 또 이렇게 됩니다. 부부싸움이. 그걸 아셔야 돼요.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면은 직장에 와서 도와달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통공사 다니니까 마누라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나 당신 때문에 내 친구는 뭐 농촌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 농촌 같은 데도 부부가 같이 농사 짓는데 마누라가 집에서 손 하나 까뜩 안 하고 월급 봉급쟁이처럼 가정 살림만 할 수 없잖아요. 논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모두 빼야 되고 가서 머리 위를 굽혀야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 동창회의 가보니까 우리 친구 중에서 농촌에서 돈은 잘 벌었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일을 해가지고 피부도 햇빛을 봐가지고 쪼글쪼글하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지금 인공관절을 했다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사람도 너무 쓰면은 기계도 탈이 나는데 너무 많이 쓰면은 고장이 납니다. 적당히 써야 돼요. 그래서 나보고 당신은 직장생활 해가지고 잘 벌어줘가지고 나는 집에서 맨날 놀고 다이어트나 하고 그다음에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해서 너무 고마워. 아픈데 하나도 없어. 무릎도 지금 짱짱해. 이러면서 고마워. 실제로 내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런
배우자,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와이프라든가 남자든 여자든 부부가 남자도 과로하는 직업을 가지면 안 되겠지요. 당연히. 남자도 직업 중에는 과로하는 직업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집에 들어오면은 파김치가 돼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남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 직업이 과로하지 않고 워라밸 할 수 있는 직업, 그런 직업을 갖고 마누라도, 그 다음에 남편도, 가족도 워라밸 밸런스를 맞추면서 적당히 생활을 하면서 돈도 벌고 여행도 가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알 겁니다. 무조건 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영감 중에는 80, 90 먹은 영감 중에는 20대 여자하고 결혼, 30대 여자하고 40대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지만은 돈만 보고 갔는데 못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여자들도 많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써요. 원래 돈이 있는 사람은 점점 돈을 감어 저축을 하려고 그래요. 습성이 그렇습니다. 99 가마리를 가진 사람이 한 가마리를 더 채우려고 더욱더 쓰지 않습니다. 그게 마지막 단계까지 채우려고. 그 반대로 이제 너무 없으면은 돈만 생기면은 막 쓰려고 하는 사람 또 생기지요. 그 반대 사람의 그 타성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오면은 빈털터리잖아요. 원래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퇴직하면은 집에 나오면은 빈털터리잖아요. 완전히 할아버지들이 할로 폐지 줍는 기나 하든지 뭐 이런 데 가서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남편이 과로하게 됩니다. 남편이 저렇게 하는데 마누라가 집에서 헬스장 다니고 랄랄랄라 하고 건강관리하면서 재미나게 살 수 있나요? 남편이 필요해서 죽겠다고 그러면서 아유 나 하루 종일 걸어다니는데 다리가 고비 아파가지고 지금 인공관절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직장에 다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저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정말로 머리 두뇌가 참 명석해. 그래서 정형퇴직을 해도 나오면 뭐 자격증 따든지 못 따가든지, 그렇게 그 힘든 일은 하지 않고 괜찮을 거예요. 뭐 공인중개사라든가, 전문직 가진 여러 자격증을 따가지고, 직장에 다닐 때보다 더 편하게 돈을 잘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보다 더 피곤하지 않게 노후 생활이 되는 전문직도 많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사자 돌림이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사라다 해서인가 그런 데 가면은 정말로 끝장내.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 이 직장이라는 게 자꾸 변해요. 요즘에는 한때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변호사가 정말로 내가 변호사를 폄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사자 돌리는 사람들이 한때는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알바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의사, 변호사, 무언사 해서 그래가지고 그 공인중개사 업무 범위를 침범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역할도 하고 별로 별짓을 다 해가지고 옛날 말이지 사자 돌림은 지금에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나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변호사, 의사 한다는 사람 있나요? 안 합니다. 나는 사장이 되겠다. 난 전문직을 해가지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가수라든가 그 다음에 이발, 미장원 하는 사람을
그 백정놈보다 더 못하다고 지적을 해가지고 천한 놈이나 하는 직업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에는 역전됐어요. 최고의 기술로 돼 있다는 거지요. 뷰티 업계의 그 기술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가지고 잘 기술을 남보다 뛰어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문직 중에서 뭐 공인중개사라든가 뭐 세무사라든가 뭔사 이런 사람들은 뭐 기술 개발할 것이 있나요?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세무 업무만 잘해주면 뭐 기장 대리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세금 관리해 준다든가 그런 것만 원래 그건 원래 기본 기술이니까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뷰티 산업을 하는 것은 그 기술 개발이 무한대입니다.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까딱 하면서 한 달에 수억씩 벌어대요. 요즘에는 큰 대형 병원도 매출로 보면은 한 달에 뭐 50억, 100억씩 들어오는데 그 경비가 150억씩 나가요. 그래서 병원의 큰 대형 병원도 원장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출로 보면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배우자를 골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뇌가 좀 좋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딸 자식도 공부 잘하고 또 과로를 하지 않고 전문직이라든가 좋은 직장을 갖고 아내도 과로를 하지 않고 남편도 과로를 하지 않고 워라밸 밸런스를 잘 맞추고 그다음에 그 헬스장이라든가 해외 여행이라든가 운동한다든가 드라이브 간다든가 적절해. 끝내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더 워라밸이 잘 되는 퇴직자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주 4일 근무하잖아요. 지금의 그 전문 직업 중에서 주 3일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까지 놀아요. 그러니까 금토일만 해가지고 먹고 삽니다. 금토일만 일을 해도 한 달에 수입이 직장에 다닐 때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런 신랑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남자든 여자든 뭐 초혼이 아니든 재혼이 아니든 뭐 삼혼이든 사혼이든 성격도 원만하고 그런 사람을 재혼이 최고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그래요. 요즘에 그런 남자나 여자들이 또 자기가 그만큼 그 생활력이 있으니까 함부로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를 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정년퇴직하고 나이가 60, 70이 됐는데 내가 직장인을 다닐 때보다 자격증 따가지고 전문직을 했는데 월 3일 근무하고 주 3일 근무하고도 직장에 다닐 때보다 더 수입이 많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구태여 뭐 나이가 60, 70이 되는데 나이가 비슷한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해요? 안 합니다. 60대, 70대 돼도 자기가 직장에 다닐 때보다 주 3일 근무를 하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받았던 뭐 2억, 3억 연봉보다 더 많이 수입 들어온다 하면은 젊은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 일부 내가 다른 나라를 얘기하면 안 되지. 어떤 나라에 그 신문에 났잖아요. 광고가. 나이가 75세인데 27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27세, 75세인데 27세 그 처녀하고 결혼했어요. 어느 나라라고 얘기하자면 신문이 났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여러 번 결혼을 했지요. 자기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회사에
다녀서 뭐 돈도 많이 벌었지만은 나이 먹어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전문직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지만은 여자를 위해서 5천억, 6천억을 사용하면서 지금 살았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회사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을 이용해서 돈도 벌고. 그런 사람이 구태야 늙은 여자를 얻을 이유가 없지요. 젊은 사람도 성격 좋고, 돈 잘 벌고, 워라 밸런스가 잘 되고, 여행 가자, 운동하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과로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사는데 그 생활 능력이 그 정도 되는데, 수입도 되는데, 똑같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아니면 비슷한 사람, 여자나 남자하고 결혼할 이유가 없지요. 여자도 그렇고 뭐 남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자가 생활력이 그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은 젊은 남자, 연하남하고 결혼하려고 그럽니다. 만일 60, 70 먹은 여자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상태가 된다고 그러면은 20대, 30대 청각하고 결혼해요. 자기가 생활 능력이 그 정도 되고 머리도 좋고 능력이 그 정도 되는데 영감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적극적으로 파악을 잘해가지고 대시를 해야 돼요. 요즘에는 옛날에 우리가 결혼할 시대 50년대 60년대는 남자들이 대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자들이 대시를 더 합니다. 뭐 카톡에 쪽지라든가 이런 거 자꾸 보내가지고 먹지 못하는 호박에 찔러도 보는 식으로 찔러 보다 보면은 정말로 호박을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이든지 뭐이든지 직접적으로 대시하는 사람이 쟁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도 일찍 일어나 가지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야 좋은 먹이를 찾는다. 그 얘기 있잖아요. 옛말에도. 그러니까 여자들도 자꾸 이 사람 괜찮다 그러면은 가만히 카톡이라든가 이런 데서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는 것이 좀 있고 사실상 현실적이다 하면은 대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을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